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고객분이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박세무사한테 질문했더니 묘안을 제시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요 내용을 좀 잘 들으시면 활용 방법이나 이건 무궁무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고 안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인이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셨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부동산을 하나 더 구매를 해서 본인이 이제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데 사업적 용도로 쓰시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고자 하는 부동산이 현재는 이제 주택인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이제 본인은 용도 변경 혹은 이제 멸실을 해가지고 사업장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네네. 사는 시점 입장에서는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일단은 취득세 문제가 첫 번째. 아, 맞습니다. 네. 주택에 대한 취득세. 왜냐면 이제 법인에서 취득을 하려다 보니까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고 두 번째 대출이 안 된대요. 아, 그럼 지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법인들 이제 제한이 있고 네. 뭐 개인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집이 아니고 나는 내 사업에 쓰는 용도인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대안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박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답을 주셨어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집을 그대로 쓰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새로 뭐 부시고 건물을 올리는 그쵸. 분도 있으니까. 그 땅을 살 때 이제 대출이 필요한데 지금 규제 때문에 주택이면 이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쟁점이 뭐가 있냐면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1세대 1주택이면 굉장히 큰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팔아야겠죠. 그렇죠.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매매 특약이 있는 계약 같은 경우에 매도자는 자기 원하는 상태에서 파는 거잖아요. 집으로. 그렇죠. 그리고 매수자도 자기가 원하는 조건으로 사고 싶은 거고. 집이 아닌. 그렇죠. 이 매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한 시점에 현황으로 양도세를 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양도는 잔금 청산이나 등기일이 양도일이에요. 원칙이 그렇죠. 네. 그럼 매매 특약을 해가지고 이게 멸실시켜버리면 원칙대로 보면 토지를 판게 돼요. 그럼 1세대 1주택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특수하게 매매 특약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그러니까 계약을 작성한 그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석이조죠. 판 사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 산 사람은 땅을 산 거라서 대출도 받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선 얘기를 짧게 정리를 하면 네. 일단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 같은 경우 이제 1세대 1주택이면 이제 비과세 맞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집 상태로 팔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이라든지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자 한다면은 집이 아닌 상태로 사야 되니까 그렇죠. 뭐 실제 용도도 그렇고 네. 그럼 이게 상충이 되는데 계약하는 시점에는 집으로 계약을 했지만 잔금을 치르는 양도 시점에 이 사이의 공백기 동안 주택을 멸실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혹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근생 같은 걸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그렇죠. 파는 사람은 집으로 판 거고 네. 사는 사람은 땅으로 삽니다. 땅 혹은 근생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사는 걸로 된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많이 안 접해 보셔서 그런 건데 김 대표님 하시는 그 공장들 있잖아요. 네네. 공장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땅 사서 공장 짓는 분들 보면 다 이런 매매 특약을 다 그렇죠. 넣어놓지 않나요? 네, 허가 조건이라든지 등등 넣죠. 그게 안 되면 땅을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 매매 특약을 어떻게 쓰고 준비를 하느냐는 조금 알려주신다면. 네. 디테일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죠. 매매 계약을 하고 뭐 잔금 전에 멸실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특약상 작성에 대해서는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좀 안내를 해드리고 뭐 이런 부분을 좀 또 잘 아는 네. 뭐 공인중개사분들은 그걸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맞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부분보다도
사는 입장에서 필요한 혜택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대출 관련된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활용이 되는 것 수요가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주택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다주택자 중에서 이제 뭐 아파트가 여러 채면 뭐 멸실이니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집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농가주택을 받은 거죠. 어서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셔가지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멸실을 하거나 네.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서는 팔면서 나는 이거 주택 아니다. 왜냐면은 잔금 시점에는 주택이 없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계약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매도자분한테 이제 혜택이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이제 다주택자인 분들은 잘못 이용하시면은 그렇죠. 멸실 다주택 비용만 아닌 걸로 파는 것처럼 봤는데 다주택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멸실 비용이나 이제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니까 주의를 하시고 이 규정은 사는 쪽에서 메리트가 좀 높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취득세 이런 게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으로 사면 12%잖아요. 근데 그냥 땅으로 사면 기본적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 세율이 금액이 크다면 또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택이라 하면 자금이 넉넉한 분은 뭐 할 수 있겠지만 넉넉하지 않은 분은 취득조차 시도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매입하시는 거는 지금 시점이 요즘 뭐 부동산 가격이 좋은 떨어진다고 시점이 아닌데 지금 반대로 좋은 위치에 헐값에 나온 땅을 산다든지 용도 변경이 되거나 멸실이 가능한 농가 주택의 부지가 위치 좋은 곳에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취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